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한문 영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모의평가 문제지 한문 영역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항상 1번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마지막 교사의 말을 잘 보면 되는데요. 자, 교사가 마지막에 문암에서 해가 뜨는 광경을 보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문안관기억도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암 있죠? 여기 한자로 문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여기 보다라는 한자가 있고요. 자, 그림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해가 뜨다라는 한자어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기억에 남아 해가 뜨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일월 해서 해와 달을 일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월광, 달빛입니다. 3번은 일몰, 해가 지는 거죠. 4번은 월식, 우리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일부나 전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5번 일출,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거는 우리는 일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남학생이 이 한자의 음은 공과 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이 아닌 한자를 찾아보면, 자, 1번은 공자가 되지만 1번은 오히려 상자가 되죠.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은 공자라는 한자, 4번은 나눌 분, 안 되겠네요. 5번은 평평할 평,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마 1번과 3번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여학생이 총획은 형자와 형형과 같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획입니다. 그렇죠? 자, 부수는 열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수는 힘 역자, 밑에 있는 힘 역자가 부수가 되죠. 자, 다음에 이 글자 앞에 성을 결합하면 목적한 바를 이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성공이라 그러죠. 자, 1번에 보면 이거는 7공자인데 이 7공자의 부수는 힘 역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될 수 없고요. 다음에 3번 보면 이 공공자의 부수는 힘 역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획이 됩니다. 총 5획이 맞죠? 자, 다음에 성공이라고 해서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뜻이 반대인 한자 찾으면 되겠죠. 자, 기억은 남역 남자의 여자 여자 뜻이 반대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뜻 의자의 뜻 지자입니다. 뜻이 같죠? 니은은 안 되겠죠. 자, 다음 디귿은 마늘 다자의 적을 소자입니다. 뜻이 반대죠.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은 완전할 완자의 온전할 전자입니다. 뜻이 같죠. 그래서 기역 디귿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기억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바둑돌을 놓는데 정해진 방식. 자, 정해지다. 그 다음에 바둑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석의 확장된 뜻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정해진 방식. 방금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정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1번 보면 입법이죠.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은 화석이죠. 우리 지질시대에 생존한 동식물의 유해와 활동 흔적 따위가 이제 매몰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석이 되죠. 자, 4번은 옥석입니다.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울러 이루는 말을 옥석이라고 합니다. 자, 5번은 변법이 되죠. 법률을 고치는 것을 변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왼쪽 여성분이 이곳 중국에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미 사용한 물건을 이수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남자분이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기억라고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미 사용한 물건을 우리는 중고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기억에는
중고라는 한자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명수가 되죠. 명수는 소질이나 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명수라고 합니다. 자, 2번은 중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자, 3번은 복고가 되죠. 과거의 모양이라든지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는 것을 복고라고 합니다. 자, 4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죠. 중고라는 한자어입니다. 자, 5번은 거수가 되죠. 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거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먼저 가로 열쇠 보시면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자, 우리는 이거를 유구무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로 열쇠는 유구무언이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로 열쇠 보면 여러 사람이 말하는 입은 막기가 어렵다. 자, 우리는 이거를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입 구자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2번은 사람인, 3번은 있을 유, 4번은 없을 무, 5번은 어려울 난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생님이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한자어로 고조라는 단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고조는 따위의 가락을 높인다든지 또는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는 것을 고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여학생이 고조라고 읽어요. 아주 잘 읽었죠?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에 가락을 높임이라는 뜻으로 기운이나 감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이 유의어로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는 씩씩하거나 굳센 기운을 용기라고 하죠. 고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은 맞지 않고요. 다음 리을, 공연이 절정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잘 썼죠? 리을은 맞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기 첫 번째 남학생이 물이 채워진 수조의 공을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공이 물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여학생이 이처럼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띄우는 힘을 기역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부력이라고 그러죠.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뜨다라는 한자인 부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끌 인자가 되죠. 1번은 끌인, 2번은 뜰 부자가 되죠. 3번은 말마, 4번은 무거울중, 5번은 번개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에 있는 것은, 자, 객관식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자, 우리는 이거를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자 보이고 심자 보이지만 전자가 보이지 않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옳은지를 생각해야지. 자, 우리는 이거를 결리사의이라고 합니다. 자, 견자 보이지만 리자가 보이지 않죠? 2번도 맞지 않고요. 다음 3번, 주인공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어. 자, 우리는 이거를 구사일생이라고 합니다. 자, 구자 보이지만 사자가 보이지 않죠? 죽을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3번은 맞지 않고요. 자, 4번, 새로 나온 제품을 직접 보니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자, 우리는 이거를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자, 견자 보이고 물자 보이고 생자 보이고 심자가 보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우리는 이거를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선자 보이고 견자 보이지만 지자가 보이지 않죠? 5번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광고를 보시면 장난감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기억처럼 아껴주세요. 여기 보니까 가족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자, 1번부터 5번의 단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도 도구처럼 아껴주세요 하면 말이 되지 않죠? 자, 다음 반려동물도 상품처럼 아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반려동물도 물체처럼 아껴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반려동물도 자파처럼 아껴주세요. 말이 안 되죠.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아껴주세요. 가족과 같은 모습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런 말을 도구라고 하죠. 다음 2번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우리가 사고 파는 물품을 상품이라고 하고, 3번은 물체입니다. 우리 물건의 형체를 물체라고 하고, 4번은 자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 여러 가지 물품을 자파라고 합니다. 그렇죠? 5번은 가족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을 읽어보면 손수고가 어렸을 때 머리가 둘인 뱀을 보고 죽여 묻었다.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어머니에게 머리가 둘인 뱀을 보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 뱀이 어디 있냐고 묻자 손수고는 다른 사람이 볼까 걱정되어 죽여 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몰래 덕을 베푼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 준다고 하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도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라고 하였다. 손수고는 자라서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남몰래 덕을 베푼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 준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조삼모사가 되죠. 자,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란 뜻으로 간사함께로 남을 속여 희롱하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자, 2번은 우공이산이죠. 우공이 산을 옮기다 라는 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음덕양보.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그 뒤에 보답을 받게 되는 이런 말을 음덕양보라고 하죠.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은 불치하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5번은 설상가상이죠.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 좋지 않은데 또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왼쪽 여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함이라는 뜻의 성어를 쓰려 한 것인데 잘못 쓴 글자가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맞아, 그런 의미가 되려면 첫 번째 글자를 기억로 고쳐야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쓴 거 잘 보면 교학상장이라고 잘 썼는데 이 교자는 학교 교자를 써놨죠. 여기 보면 가르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자는 학교 교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칠 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 썼죠? 자, 1번은 사귈 교, 2번은 본받을 효, 3번은 비교할 교, 4번은 옛고, 5번이 가르칠 교자가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 즉 자기를 이기세요 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이겨야 된다, 자기를 이겨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1번은 극기, 스스로를 이기는 걸 극기라고 하죠. 아마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은 우애입니다. 형제간이나 또는 친구간의 우리 사랑이라든지 또는 정분을 우애라고 하죠. 자, 3번은 공정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거를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은 협동이죠. 서로 힘을 합치는 걸 협동이라고 합니다. 자, 5번은 예절입니다. 예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예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자기를 이기는 극기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새가 오랫동안 그쳐 있으면, 즉 새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화살에 맞는다, 이런 뜻이 되죠. 즉 오랫동안 어디에 거처할 때도 항상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 찾아보면 1번은 3인 성어입니다. 자,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룬다. 세 사람이 짜면 거리의 범이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 그렇게 들린다라는 뜻을 가진 성어가 바로 3인 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인자무적이죠.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즉, 어진 사람은 남에게 잘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거한 사위가 되죠. 편안함에 거치면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게 거한 사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죠. 자, 4번은 천려일실입니다. 1000번 생각하는데 한 번 나오는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5번은 신상필벌입니다.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는 걸 신상필벌이라 그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 이 기역 위치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한자와 뜻이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먼저 행동하면 다른 사람, 즉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먼저 행동을 하면 남을 제압하니까 그 반대면 뒤에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압당한다. 이렇게 되죠. 기억에는 아마 뒤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공적인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은 남보다 뒤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연에도 뒤라는 한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망할 망. 자, 2번은 바꿀역 쉬울이 음과 뜻이 두 개가 되죠. 자, 3번은 우리가 찾는 뒤후자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순할 순, 5번은 패할 패.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내용을 읽어보면 만리가 되는 긴 강도 술잔을 띄울 정도의 적은 물에서 발원한 것이고 1000길이나 되는 높은 산도 아주 작은 티끌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작은 게 모여 큰 것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모든 것은 미약하고 작은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1번 보면 알지 못하면 곧 묻고 할 수 없다면 곧 배워라 라는 문장입니다. 관련이 없죠? 자, 2번 9층의 누대에도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일어났다.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층의 큰 누대도 작은 흙을 쌓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문장이죠. 2번과 관련이 있겠죠. 자, 3번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리세요. 하지만 문장과는 관련이 없죠. 자, 다음 4번 마음이 고요하면 만병이 쉬고, 즉 만병이 그치고 마음이 동요하면 만병이 일어난다. 문장과는 관련이 없죠. 5번 성년, 즉 젊은 때죠.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2개의 새벽은 어렵다. 하루에 새벽은 2번 오기 어렵다라는 문장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문장을 보시면 충성스러운 말은 여거이 귀에는 거슬리나 그러나 행동에는 이롭다. 이렇게 되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릴 수는 있지만 행동에는 이롭습니다. 그렇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관련이 없죠.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 줏대 없이 남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여기 명언이 보이는데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길은 어제가 되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자, 명일은 내일이 되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하려는 바가 있다면, 하려는 바, 즉 하고자 하고 하려는 바가 있다면 다만 있다. 무엇이 있을 뿐이다. 당일이 있을 뿐이다. 즉 그날 최선을 다하자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기억에는 당자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길할 길, 2번은 쉴 휴, 3번은 끝 말, 4번은 앞전, 5번은 마땅 당자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선비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얼굴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즉 책을 읽지 않으면 얼굴이 바르지 않고 말이 바르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19번 기억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면목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배운 것도 소용이 없다. 독서를 할 때는 자세를 단정히 해야 돼. 독서의 자세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지, 관련이 없고요. 독서를 게을리하면 말씨와 모습이 바르지 못한다. 여기 있죠.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바르지 못하고 말은 바르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5번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못해.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에서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은 학자들과 더불어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지 않고 반드시 중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수집하고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죠. 즉 선생들은 학자들과 더불어 강론할 때 의심나는 게 있으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고 채택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은, 자, 기억은 중론이라고 해서 의견의 의견인데 많은 사람의 의견, 즉 수식 관계가 됩니다. 자, 즉 수식 관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은 동쪽과 서쪽은 병렬 관계가 되죠. 자, 2번은 세차, 차를 씻다, 술목 관계가 되죠. 자, 3번은 춘풍, 봄은 봄인데 봄에 부는 바람, 즉 수식 관계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은 개업, 영업을 시작하다, 영업을 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술목 관계가 되고요. 자, 5번은 희망입니다. 발할 희자에 발할 망자, 병렬 관계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선생들은 강론할 때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모았고 채택도 하고 이런 태도였죠. 자, 1번은 제자들의 실수를 잘 이해해 주었다. 학생들의 개별 수준에 맞게 지도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전에 준비해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자, 제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의견을 널리 모았다 라는 문장이 여기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석을 해보면, 자, 하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하진은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진은 일명 용문이니 물살이 험해서 통과할 수가 없어서, 즉 왕래할 수 없어서 물고기나, 여기 보면 자라별자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나 자라의 무리도 올라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물살이 너무 세서 물고기나 자라의 무리도 올라갈 수 없었다. 다음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도 용문 아래에 많이 모인 것도 수천인데 올라갈 수 없었는데 올라가면 곧 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난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용이 되었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에서 유래한 성어가 바로 등용문이 되겠습니다. 자, 용문에 오르다라는 뜻이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되는 걸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자, 23번 의미상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자, 기억은 얻을 득자, 즉 여기는 할 수 있다, 오를 수 없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자, 1번은 따를 종자지만 또는 뭐뭐로 부터 라는 뜻이 있고, 이거는 다만이죠. 자, 3번은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뭐보다 이런 뜻이고, 4번은 할 수 있다죠. 아마 4번이 될 것 같고요. 5번은 보배, 열매, 참으로, 바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윗글에서 유래한 성어는,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등용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배수진이 되죠. 배수진은
강을 등지고 치는 진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물을 등지고 치는 진, 즉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2번은 용문에 오르다 이렇게 되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되는 걸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은 천리안입니다.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알력이란 뜻으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4번은 용의 머리지만 뱀의 꼬리란 뜻으로 처음에는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자, 5번은 지록이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즉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에서 26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날이 저물어 외로운, 즉 외딴 주막에 투숙하니, 이 기억은 투숙하다의 의미입니다. 날이 저물어 외딴 주막에 투숙하니 산이 깊어 살인문도 닿지 않았구나. 다음에 닭이 울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묻는데 단풍이, 여기 황엽은 단풍이 되죠. 단풍이 사람들을 향해 날아드네. 단풍이 사람을 향해 날아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쓸쓸한 감정이 들어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시를 해석해보면 여관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여관의 찬 등불에 홀로 잠들지 못하니 나그네의 마음, 이렇게 되죠. 나그네의 마음은 무슨 일로 더욱 슬퍼지려 하는가? 여기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나오죠. 나그네의 마음은 무슨 일로 더욱 슬퍼지려 하는가? 고향에서는 오늘 밤도 천리 밖에 있는 나를 생각할 텐데 근심으로, 여기 보면 귀밑털 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으로 하얘진 귀밑털, 내일 아침면 또 한 살이 더해지겠구나. 1년은 한 살이 되죠. 한 살이 더해지겠구나 라고 마찬가지로 쓸쓸한 감정이 들어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날이 저물어 외딴 주목에 투숙하니, 투자는 투숙하다의 의미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닭이 울다죠.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사람을 향하다죠. 향하다 맞습니다. 디귿도 맞고요. 다음 리을 여관의 찬 등불에 홀로 잠들지 못하니 잠자다죠. 리을도 맞고요. 자, 미음은 나그네의 마음은 무슨 일로 더욱 슬퍼지려 하는가? 미음은 더욱이죠. 전달하다가 아니라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여학생이 가의 넷째 구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자, 나의 넷째 구 보면 황엽 보이죠? 이미 황색깔 잎, 단풍, 시각적인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자, 여기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의 쓸쓸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지 않고요. 자, 3번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였다. 여기 보면 근심에 흰색이 된 기미털, 내일 아침에는 또 한 살이 더해지겠네.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잘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나의 시적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고향에서는 오늘 밤도 천리 밖에 나를 생각할 텐데 근심으로 휘어진 귀밑털, 내일 아침면 또 한 살 더해지겠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가와 나에서는 모두 공간적 배경이 사용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주막에 투숙하다. 자, 여기에는 여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 다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에서 2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왈. 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없을 문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없을 문자가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없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고자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하니 빨리 하고자 한다면 곧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곧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급하게 하지 말아야만이 목표에 이룰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27번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역은 이익이었죠. 니은은 큰 일이었습니다. 이익과 일이 되죠. 이익과 일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윗글은 급하지 않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목표에 이룰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었죠. 뜻을 세워야 성취할 수 있다.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하지 않아야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찾는 문장이죠. 약속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면 상국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국은 바로 정승이란 뜻입니다. 즉 정승상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승상진은 사람됨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도량이 넓고 커서 평생토록 일찍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짧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그 말거리로 삼았다. 즉 어떤 손님이 이야기거리로 삼으니까 상진이 말하기를 손님께서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한쪽 다리가 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그 앞에 이러한 말이 당시에 명언으로 일컬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자, 29번 기역과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너그럽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맞죠? 니은은 진할 과자지만 여기서는 허물 과자로 쓰인 한자입니다. 니은은 허물 과자 맞죠? 자, 디귿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다 뜻이죠.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은 의자는 마땅히 말했다. 마땅히죠. 베풀다가 아니라 마땅히 란 뜻입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명언으로 일컬어졌다. 이렇게 되죠. 일컫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윗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 상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1번 만족할 줄 알아야 근심이 없다.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야 된다. 관련이 있죠.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은혜는 평생 잊지 말고 갚아야 한다. 친구와 사귈 때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관련 있는 건 2번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문 영역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